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최근에 이제 하락 후에 약한 조정만 좀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하락 후에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종가로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밀렸고요. 이더리움은. 그런데 아직 어느 정도 그래도 선은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도 뭐 크게 하락이 된 건 없습니다. 종가가 0.5% 올라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중간값의 어떤 라인을 좀 지켜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메이저 애들이. 그래서 시총이 좀 높은 애들이 지금 뭐 그냥 그럭저럭 해요. 뭐 아침에도 보셨겠지만 다른 코인들 상승 크게 나올 때 메이저 애들은 못 가고 있습니다. 일부 코인들이 조금 반등은 나왔지만,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별 코인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어제 엊그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메일을 봤는데, 그 중에 거의 8, 90%의 내용이 뭐냐면, 저 이번에 수익 났어요. 원금 회복했어요. 뭐 마이너스 많이 축소됐어요. 근데 단타 잘못 쳐서 다시 또 손실 봤어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 그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투자자들을 열이 땡겼다 저리 땡겼다 하고 있는 언론사들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 전만 해도 뭐 비트코인 뭐 긍정적이다, 또 좋다,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뭐 비트코인에 충격 줄 수도 있다. 이번 달 안 그래도 조심해야 될 시장인데, 그럼 뭐 투자를 하라는 거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올라간다고 내려간다고, 좋다고 안 좋다고, 굉장히 이제 혼란을 주고 있어요,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안 그래도 우리 조금 불안하고 위험한 장세다 보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최근 기사에 보시면은 업비트를 포함해서 뭐 빗썸, 코빗, 코인원 요런 4개 4대 거래소죠. 우리나라에 그 회사들도 승인을 다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거래소 36개사에 대한 어떤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뭐 사서 수익 낼까요? 지금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절대 중요하지. 지금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단타를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가장 불안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시장은 좋은데 빠졌다 반등 나오는데 이때 먹고 빠지면 되지. 이때 먹고 빠져서 잘 빠져나오면 되죠. 그렇지만 물리시는 분들이 어 7, 80%라는 거죠. 절반 이상이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은, 우리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계셔서 연락이 많이 와서, 내가 어제도 이제 내용을 좀 길게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경제나 모든 이제 생활면이 어려워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런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투자 시장에서 아무런 규칙 없이 원칙 없이 투자를 하고 단타를 치고 오로지 수익 내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결국 손실이 날 거라고 보여요. 지금 번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고요. 3개월 전에 정부에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달이에요. 이제 14일 남았는데 9월 24일까지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죠. 근데 반등이 또 나오는 코인들을 보면요, 혹해요. 왜? 이렇게 시장 안 좋고 뭐 불안불안 한다는데 코스모스면 그래도 좀 몸집이 있는 애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17% 올라갈 때 한번 타요 또. 그러면 대부분 다 타서 물리는 자리 보면 밑바닥에서 기다가 살짝 눌릴 때 그런 게 아니고, 다 고점에서 급등이 됐을 때 눌리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많이 그래요. 9월 말까지는 우리 조심하자.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끌고 가고 있을 때
예, 이더리움 이제 홀딩한 상태로 이제 가져가는데 이때도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을 정리를 하게 되면 뭘로 진행한다 그랬죠? 예, 짧은 단타로만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짧은 단타는 굳이 꼭대기에 살 필요 없어요. 예, 빨리 먹냐 늦게 먹냐 차이인데 내가 여기 밑바닥에 사서 2% 먹어야지 꼭대기에 사서 2% 먹어야지랑 뭐가 달라요? 오히려 얘가 안전하죠. 1번이 2번보다. 그쵸? 예, 그러니까 어, 지금은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코인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거 따지는 것보다는 일단 대장들의 흐름을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요. 현금화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위험한 시장이니까 내가 코인을 뭘 살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지금 당장 기사가 뜰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 같이 샀는데 지금 당장 기사가 떴어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손절이죠. 무슨 대처가 필요해요. 그쵸? 근데 그 혹시라도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난 출렁거릴 것 같아요. 이번에 봤을 때 상패 코인이 뭐 몇 개 나올지 모르겠고 유의사항이 몇 개 걸렸다가 또 풀릴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불안한 시점인 거죠. 예, 걱정이 가장 많은 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단타를 하실 거면 꼭대기에서만 좀 하지 마요. 그리고 단타 서서 나는 1시간 이내로 쇼부 볼 거야. 나는 한 6시간 이내로만 쇼부 보면 돼. 아, 관점의 차이가 다릅니다. 똑같은 수익률을 가져가는데도 빨리 먹고 늦게 가져가고 요런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뭐 오늘 안 먹으면 2%뭐 사라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고점에 갈수록 수급은 몰려서 빠르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위험도에 대한 부분이 바닥 대비해서 10배 이상 높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진짜 매일 온 거 보면 한 분 한 분 진짜 사연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또 그분들의 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5,800만 원에 대한 회복을 할 거냐. 그러니까 5,700 한 후반이든 뭐 5,800이든 그냥 대략적으로 5,800만 원으로 자꾸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의 회복 가능성이 있냐. 자, 분봉으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차트를 과거하고 자꾸 데이터를 보는 거는 과거하고 똑같이 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렇게 됐으니까 참고를 하자라는 뜻입니다. 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 그러면 이번에 뭐야 이렇게 촘촘히 흐르듯 움직이다가 이번에 뭐가 발생됐습니까? 어, 대량 장대 음봉이 발생됐어요. 240분봉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저런 시점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 그죠? 예, 하락 포인트를 좀 본다면 저렇게 한 대 팍 맞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많아요. 근데 여기 과거에도 이제 하락장에서 거래 나온 시점을 보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쵸?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반등이 나올 것처럼 하더니 눌렸죠,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점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때는 하락 추세고 지금은 좀 반응이 다르지만, 그래도, 분봉상 하락했을 때, 아,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는구나. 바로 회복을 하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전에 이제 빨랐을 경우에 놓고 보면은, 요런 흐름도 있죠. 그쵸? 예, 음봉으로 크게 빠졌다가 바로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매물대가 저 때는 이제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가는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하락이 되고 나서 반등 구간인데 자꾸 이렇게 캔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급등됐다가 눌려버리고 이런 식이 나오면 매물대 형성이 많이 됩니다. 즉 매물대 형성이라는 거는 돈인데 이게 다 돈으로 보시면 돼요. 캔들마다 이게 다 돈이에요. 돈 요게. 근데 돈의 무게가 많이 쌓여져 있는 자리를 깼을 때는 그 이상의 돈으로 들어 올려야지만이 시장에 대한 흐름이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포인트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이번 달 굉장히 몸살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감소됐어요. 뭐가 적극적인 투자가 감소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뭔가 이제 그런 방향보다는 단타 뭐 몇 프로 먹고 빠지기 뭐 급등된 거 올라갔다가 뭐 먹고 빠지고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반등 나오는 코인들에 대해서 야중에는 뭐 결국 윗꼬리 달고 밀려버리는 그런 이제 코인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거는 개별 코인은 될 수 있으면 한 24일까지만 좀 참아보세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드시요. 삼성전자나 카카오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절대 못 들어가죠. 그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왜? 월봉 보세요. 일봉은 살짝 눌린 것 같은데 월봉은 꼭대기예요, 꼭대기. 비트코인 꼭대기 올라가는 거 마냥 위에서 이제 꺾여서 떨어지는 시점인데, 우리가 뭔가 이제 주도를 하는 시장에서의 대장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어느 정도 눌렸다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정쩡한 자리예요. 왜요? 밑으로 깬 것도 아니고 위로 크게 돌파된 것도 아니고 다시 조정 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정쩡한 자리 됐습니다. 사실 이때는 단타를 치는 게 맞아요. 지금 장세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꼭대기 사지 말라는 거죠. 밑에서 치더라도 1, 2%를 제대로 먹고 공략할 준비를 세워야지. 여기서 한번 10%, 여기서 한번 20%, 오케이, 내가 오늘 여기 해서 차를 뽑고 요거 사고 뭘 사고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런 거 뭔가를 코인 시장에서 내가 평소에 버는 거에 비해서 월급에 비해서 적금에 비해서 조금만 더 번다고 생각해야지. 대량의 돈을 나는 50% 100% 벌었어요. 이번에 200% 벌었어요. 집 샀어요. 배 아파요? 아니에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원칙 없이 번 돈은 원칙 없이 다 깨집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렇게 일단 보자고요. 메이저 위주로 좀 보시고 대장들 흐름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쏠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세럼이죠. 세럼도 내가 12,000원 정도 보자 그랬어요. 12,000원 12,000원 가기 전에 던지자. 좀 많게는 14,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12,000 돌파돼서 어제는 14,000원까지 넘어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세럼 같은 경우는 단기로 수익 실현을 해야 돼요. 왜요? 반드시 개인 투자자들은 세럼을 사게 돼 있습니다. 사게 돼 있어요. 왜요? 힘이 좋거든요. 힘이 좋고 전고 좀 돌파도 코앞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러다가 업비트에도 투자 경고 코인들이 와르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꼭 세럼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에 흡사해서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정이 돼서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때예요. 내가 전에 비트코인 캐시 ABC도 언급을 많이 드렸어요. 35만 5천원 깨지면 던져야 된다. 그때가 손절값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깨졌잖아요. 그쵸? 깨진 것도 크게 깨진 게 아니고 요날 9월 6일날 종가로 깨져버렸어요. 전날은 36이었는데 그럼 요때만 그냥 시가에만 던졌어도 11%에 대한 하락은 막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어정쩡한 자리에서 좀 조심할 수 있었겠죠. ABC도 단기 반등 한번 노려야지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시기다 보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조심하시고, 우리 그때 이더리움 정리하고 아직 보유 코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여유 있게 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뭐 단타를 쳐도 되고, 아니면은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다시 재공략도 되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 그랬죠. 왜요? 위에서 치고 나와서 10몇 프로씩 빠졌어요, 이번에 코인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이다. 그 리플 15% 빠졌잖아요. 다시 살만 하잖아요. 그쵸? 위에서 팔고. 그쵸? IOST 급등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팔고 많이 빠진 애들 메이저로 갈아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갈 거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나 혼자 한다고 하면 나도 막 했을 거예요. 근데 회원님들하고 또 같이 얘기하면서 진행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막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막 요거 한다고 해서 막 단타 주고 막 단기 투자 주고 요래 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저도 이제 뭐 앞전에 느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상장 후에 특히나 더 조심스러운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대한 현금 보유를 지금은 늘려야 되고,
내가 밑에서 30% 50% 수익 중이신 분들은 비중만 축소해 놓으시면 되겠죠. 절반이든 30%든 10%든 반드시 현금 비중을 만들 수 있는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 재공략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초 정도 되면 많이 조금 요런 어떤 뭐 상패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좀 될 걸로 봐요. 저도 계속 기사는 보고 있는데 안정화가 좀 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한 2주 투자 안 하고 단타 안 한다고 해서 뭐 당장에 내가 뭐 투자금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템포 한 템포씩 투자는 항상 기간을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천천히 급하지 않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꼭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오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특별하게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한 5,600 한 중후반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 이상의 강세는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5,800만 원이 좀 넘어가야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40만 원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요런 차트의 흐름이 바로 회복된다고 하면은 좀 잘못됐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지금부터 해서 한 열흘 정도는 시장이 그냥 계속 조정 장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